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윤진아입니다. 신은 자연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의 시 한 구절인데요. 오늘 세종인사이드에서는 누구나 살고 싶은 세종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쳐가고 있는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의 김성표 책임연구위원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종인사이드 함께하시는 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청취자 여러분.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표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종인사이드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4월 24일 조치원 문화정원에서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세종시 발전방안 모색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술대회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세미나는 세종시 지역혁신협의회 주최로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세종시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지역의 발전 계획이라든지 국가 발전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위원회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종시 지역혁신협의회는 지난 1월에 3기가 이제 구성이 됐고요. 본격적인 지방시대 개막에 앞서서 기회발전 특구라든지 교육자유 특구 등 세종시의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고 균형 발전과 지역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이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또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그리고 대전세종연구원, 또 시 관계자 등 30여 명이 모여서 기조강연, 발제,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세종 시민의 입장에서 되는 그런 학술 대회였는데요. 이번 학술 대회에서 우리 김성표 박사님께서도 이 세종시 발전 계획 수립과 관련된 그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네. 네.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세종시 발전 계획은 중앙 정부와 그리고 지방 정부가 함께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세우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세종시가 지역 발전과 관련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총망라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이제 균형 발전 정책의 비전이 어디에 살든지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역을 통해서 지역을 위해서 뭐 지방 분권이라든지 그리고 지방에 대한 투자 또 문화 이러한 부분들의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요. 세종시에서도 이러한 것과 결을 같이 해서 대학과의 협력 강화라든지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 조성 또 세종 디지털 미디어 센터라든지 국공립집 어린이집 확충 이런 그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 학술 대회를 통해서 어쩌면 그 세종시의 청사진을 좀 그려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은 이제 노무현 정부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수도권 과밀 해소 정책은 그보다 더 전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네.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정부에서 균형 발전 정책은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정부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특히 이제 지방 분권위원회와 또 균형발전위원회 두 위원회가 있던 것을 하나로 합쳐서 지방시대위원회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됐고요. 네네. 그게 이제 세종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 예전부터 준비를 해온 그런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서 특히 이 세종시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여요. 네. 이 발전 계획과 세종시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노무현 정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이 행정수도 이전과 네네. 혁신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이제 탄생하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고요. 이게 그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좀 축소되긴 했지만 어쨌든 세종시의 탄생 배경은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세종시 발전 계획은 국가 균형 발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네.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든지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수도를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넘어서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어떤 전략적인 수도로 자리를 매김하겠다. 그래서 행정수도를 넘는 그 이상의 그림들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듣기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소식인 것 같은데요. 네. 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그 메가시티 육성 방안도 발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충청권 메가시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충청권 메가시티는 한마디로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서로 이제 광역적인 사무들의 협력을 하기 위한 네네.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4개 시도지사들이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출범 TF가 지금 출범이 되어서요. 네. 그러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이라든지 교통, 경제 등은 행정구역 안에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러한 공통적인 것들에 있어서 4개 시도가 어떻게 합의를 하고 어떻게 사업들을 발굴하고 노력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이 메가시티가 되면 어느 한 도시로 좀 흡수가 되고 나머지 지역은 좀 종속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시선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쪽에 이익이 가고 어디가 손해를 볼 것이냐를 지금 단계에서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만 따지면 협력은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이고 공공의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이냐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네. 협력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 김성표 박사님께서는 이제 지역 경제 이런 네. 관련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그 세종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좀 유심히 보실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부분에서 좀 잘 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잘 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고 하면 예, 저는 예. 이제 지역화폐 여민전을 여민전이요. 뽑고 싶습니다. 올해 이제 발행액도 작년보다 10% 늘어나서 한 3,600억 원 정도 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네. 하고 있고요. 특히 관련돼서 이제 저희 연구실 남영식 박사가 네. 2021년도에 네. 지역화폐에 대한 파급 효과 분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결과를 보더라도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외로 빠지는 소비 그리고 추가적인 소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보여져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서 지역화폐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세종 시민이 저부터도 그렇지만 주변에서도 굉장히 그 여민전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아주 잘된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의 연구 자료 중에서 좀 흥미롭게 봤던 네. 주제가 축제다운 축제 만들기 대구 치맥 페스티벌 연구가 있었어요. 네. 도시에서의 축제의 의미는 어떤 것이고 또 연구하신 내용은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인프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또 문화예술적인 측면의 것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축제가 차지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 일상에서 해보지 못한 것들을 이뤄내는, 그러니까 도시가 그냥 일상의 도시가 아니고 축제를 통해서 뭔가 다른 용도로도 활용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모이고 교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 축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대구 치맥 페스티벌을 연구할 때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이것이 시작된 요소입니다. 다른 축제와 달리 민간 업체들이 중심이 돼서 네. 제안이 됐고요. 네네. 처음에는 이제 치킨과 맥주라는 아주 조합이 좋지만 여기에 이제 맥주가 들어가서 그 시에서는 좀 우려의 꺼려했던, 목소리도,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았는데 난항을 겪었지만 그래도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잘 유지가 되어 있고 매년 방문객이나 매출액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제가 봤을 때는 축제에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겠지만 너무 상업적으로 축제가 흘러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소규모 수제 맥주라든지 소규모 치킨 업체들이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조금 더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보완이 돼서 계속해서 좋은 치맥 페스티벌이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세종에서도 좀 적용할 수 있는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네. 당장은 제가 떠오르진 않지만요. 네, 네.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세종시만의 특색이 있는 축제를 네, 한번 네. 제안을 해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예전에 어떤 분이 세종시가 도시계획이 원형으로 생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와 비슷한 도넛 음. 커피 축제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 뭐 멋진데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네, 네. 지금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 중에서 이런 걸 한번 해보자라는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작게 시작하지만 아마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페스티벌이 될 것 같거든요. 좀 많은 동감합니다. 아이디어를 좀 발굴해 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도시에서 이 축제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축제를 포함해서 뭐 문화예술이나 생활 스포츠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이 문화예술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하면 좋을까요?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지금 세종시가 인프라 계획 위주로 음. 돼 왔고 30년까지 또 조성이 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도로라든지 건물, 시설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도시가 이제 10년이 넘고 발전을 해 나가는 상황에서는 이제 세워진 인프라에 들어갈 네. 컨텐츠, 소프트웨어가 그렇죠.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 프로그램, 또 예술 프로그램을 이런 도시 계획에도 더 강화해야 되고요. 이와 더불어서 시의 정책이라든지 공약을 통해서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관광 컨텐츠 발굴을 위한 그러한 계획과 노력들이 더 확대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프라는 뭐 이미 완성이 돼 가고 있으니까 그 네. 안을 채워내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좀 발굴해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박사님이 굉장히 그 경험이 풍부하신데요. 미국 클리블랜드 주립대학에서도 연구를 하시고 또 강의까지 하셨어요. 네. 어떤 내용의 연구도 하시고 또 강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클리브랜드 주립대에서 석사하고 박사를 했고요. 박사 논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연구를 와. 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한참 지역 혁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네.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혁신도 중요하지만 그 시작 단계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그거에 대한 연구를 논문으로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세종시랑 너무나 잘 어울리시는 분이시네요. 네. 예,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네. 네. 그리고 강의는 이제 공공경제학이라고 해서요. 경제학을 지역에서 또는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강의를 한 2학기 정도 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그리고 또 요즘 보면 도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요소로 이 지역학이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도 세종학의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세종학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학을 이제 뭐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제가 네.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보고 네. 또 미래를 위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재민 박사가 세종학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것들은 이재민 박사와 함께 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도시의 정체성이 잘 확립이 되면 결국은 이 국가의 정체성도 좀 단단하게 견고하게 수립이 될 것 같은데요. 세종학이 좀 연구가 잘 돼서 우리가 좀 과거로서도 배우고 네.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표 박사님께서는 직장은 지금 현재 세종으로 오고 계시죠. 네. 또 청주에 살고 계시고요. 맞습니다. 또 대전 세종연구원이기 때문에 대전과의 교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켜보셨을 때 이 세종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이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세종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다.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충청권, 충남과 충북에 그리고 대전 쪽에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계신 분들도 많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충남의 충북의 기반도 갖고 있지만 네. 또 새로운 다양한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종의 현재 모습은 그 다양성을 기반으로 앞으로 좀 더 개방적인 모습을 가지고 간다면 세종의 정체성이 다양성과 개방성을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말이네요. 네. 그렇게 좀 세종이 딱 굳건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의 관점에서 대전세종연구원은 어떤 직장인가요? 대전세종연구원은 네. 제가 한 5년째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업무 환경이나 뭐 일생활 균형 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단점은 이제 연구자로서의 가질 네. 수 있는 단점인데요. 항상 저희는 이제 보고서와 과제에 대한 스트레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자에 대한 또 연구에 대한 지원이 조금만 더 확대가 된다면 세종시와 대전시를 위해서 더 많은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관련자분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좀 좋은 환경을 네.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표 박사님께서 그동안 네. 연구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좀 보람 있게 느껴졌던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가장 이제 좋았던 거는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연구했던 것들이 실제로 좀 이어지는 네네. 것을 봤을 때가 가장 좋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장욱진 화백 생가기념관 네.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 출신의 네. 그 화백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네. 장욱진 화백이 세종시 출신이고요. 네. 장욱진 화백의 생가가 세종시에 있고 그것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또 주위에 기념관을 만드는 사업이 지금 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전통시장 상정과 관련 계획들도 저희가 같이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다양한 사업들이 시도가 되고 또 논의가 되는 것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연구자 입장에서의 보람은 이제 현실화되는 그런 사례들이군요. 맞습니다. 네. 김성표 박사님께서는 현재 직장은 세종이시고요. 네. 또 대전 세종연구원이기 때문에 대전과도 교류가 있으시고 또 네. 거주지는 청주로 알고 있어요. 또 네. 그런데 아까 얘기할 때 우리 제주가 또 고향이라고. 맞습니다. 어쩌면 세종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쩌다 또 세종으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청주에 살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예. 맞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는 이제 제주에서 네, 태어났고요.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네. 그 후에는 이제 육지로 네, 나와서 살게 올라오셨군요. 됐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지역 발전 또 지역 개발과 관련된 공부를 쭉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클리브랜드에 갈 기회가 생겨서 유학을 대륙도 넘어가셨네요. 네, 미주로 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네네. 거기서 공부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고 제주도에서 한 1년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간 곳이 대구 경북연구원이었습니다. 네. 네, 그때 거기서 한 6년을 근무를 했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와이프가 주말 부부 더 이상 안 된다. 와, 그래서 대전 세종연구원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거친 도시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맞습니다. 네. 제주 미국까지. 네. 그래서 지금 청주에 살게 됐는데요. 원래는 이제 세종에 이사를 오려고 했는데 아내의 직장과 또 딸아이의 학교가 청주에 있다 보니까 두 사람이 세종에서 또 왔다 갔다 하기는 힘들다. 네. 그래서 청주에 터를 잡게 됐고요. 네, 네. 네, 세종으로 출퇴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 정말로 김성표 박사님의 모습이 지금 세종 시민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오셨는데 네. 그렇죠. 네. 그런 박사님이 보실 때 세종은 어떤 모습의 도시인지 궁금합니다. 바로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세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물론 충남과 충북에 또 대전에 기반을 두신 분도 계시겠지만 수도권 또 다른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모인 다양성이 세종시의 모습이고 이런 다양성은 또 개방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한 곳에서 개방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접목시키면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듣기만 해도 좋아지는 아주 개방성, 다양성, 그게 세종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표 박사님께서 그 미국 클리블랜드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네. 그 당시 공부하시면서 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도시의 모습 그런 게 있을까요? 이상적인 도시는 살기 좋은 도시겠죠. 네, 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도시들이 많은 이제 문제점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클리브랜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중공업 위주에서 그런 산업들이 쇠퇴함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어려움들을 겪었고, 거기도 이제 뭐 슬럼이나 빈민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미국이라는 그 도시 안에서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그 사람들이 구성원이 어우를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특히 또 하나 이제 좀 주목해서 봤던 거는 거기 이제 중공업이 쇠퇴함에 따라서 그 새로운 벤처, 특히 이제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우주 항공 관련된 그 벤처 기업들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영리 기관들의 펀딩이 있었어요. 그게 초광역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메가시티라든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에 어떤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다양한 비영리 기관 또 기업들이 펀딩을 모으고 그것을 통해서 벤처를 육성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인상 깊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클리브랜드가 문화 예술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클리브랜드 오케스트라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에서 그러한 문화 자산들을 키워내고 거기에는 또 그에 따른 예산 지원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좋은 문화적인 자산들을 잘 키워내는 그러한 노력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으로서의 삶 이외에 여가 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보고서나 또 연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질 때가 많습니다. 네. 틈틈이 제가 시를 써왔습니다. 와. 네. 네네. 그래서 그게 한 35살 때부터 이제 메모해둔 시들, 그리고 최근에 48살 때까지 쓴 시들을 모아서 재작년에 짧은 시집을 하나 내게 됐습니다. 제가 좀 읽어봤는데요. 딱 눈에 들어오는 시가 선물 1도 있고 선물 2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그 선물 2는 잠깐 읽어드리면, 이 세상에 태어나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너. 나도 누군가에겐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다. 그걸 왜 우리는 자꾸 잊는 걸까? 라는 시인데요. 선물 이 2는 누구인가요? 네, 그 첫 번째 나오는 선물 2의 주인공은 네네. 제 딸아이를 생각하면서 썼고요. 네네. 그러면서 또 우리 자신들도 누구한테는 다 부모님도 계시고, 그렇죠. 네. 나도 선물이죠. 네,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와. 딸아이와 바로 음. 자신에 대한 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도 있지만 굉장히 좀 공감할 수 있는 35과 48 사이에 쓰신 시기 때문에 그 나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회가 되시면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네. 오늘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종 인사이드 청취자 여러분,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 세종시를 위해서 더 좋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 모두의 지식과 문화, 예술을 담고 있는데요. 미래 전략수도 세종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는 우리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자 모든 분들께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고요. 더 멋진 도시 세종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